네, 안녕하세요. 빌딩지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대표님,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으로 순살자이, 청태어 캐슬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건물에는 이런 부실공사 논란이 없나요? 이거 영상 나가면 이거 또 자이하고 저기 캐슬에서 이것도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꼬마 빌딩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런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기사 보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죠. 그런 사고 났다고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게, 저희가 신축하면서 이렇게 계속 좀 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이제 저번에도 그 철거하다가 이제 막 붕괴 사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철거에 대한 심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도 이제 막 지정감리로 바뀌어가지고 지정감리. 맞아요. 그래서 네. 비용도 늘어나고 엄청나게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런 공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면은 무서워요, 저도. 네. 분명 구조관리자 이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예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이 때도 보면은 그 넣어야 될 재료들이 다 안 들어갔던 거죠. 네. 철근이 막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타설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던 건데, 우리 매뉴얼대로 이제 설계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안전하고 그 정도 매뉴얼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잘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서 잘 시공이 되는지는 이제 우리 감리자 분께서 계속 보시면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요즘 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현상이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 이 꼬마 빌딩 근생 건물 짓는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네. 철근 콘크리트 값이 이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그때 한창 콘크리트 이제 타설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레미콘 수급이 안 될 때.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은 조금 지연될 수 있어도, 공사 그 현장에 이제 소장님들이 어떻게 좀 빨리 대처하냐, 그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철근값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뭐 10,000원에 했는데 갑자기 막 자재값이 막 너무 인상이 된 거야. 15,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나잖아요. 건설사들이. 손해가 나면은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저희가 원래 10,000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얘가 지금 15,000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이거는 계약 이행을 하고 싶지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실제로 저 진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 때 진짜 이걸 제가 많은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금액을 인상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매뉴얼대로 안 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소 그 건설사에서 뭔가를 누락시켜서 건물이 하자가 나서 무너졌다? 회복 불능이거든요. 그렇죠. 업계에서 완전 퇴출이에요, 퇴출.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대로 그렇게 돼서 보통 마무리가 되지, 이게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철근 뭐 몇 톤 빼먹고 뭐 얼마 빼먹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시공사에서 계약할 때 그런 단가들을 다 계산하고 계약을 하지만, 갑자기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는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시공사 쪽과 이제 건축주분들의 그런 의견이 이제 그냥 갑자기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네. 사실 좀 조율하면서 저거 풀어나간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철근 진짜 값 올랐거든요. 그죠. 그리고 레미콘도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건설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세요. 중국 분들이 일단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 쪽이나 철근 쪽 같은 경우는 저기 몽골 쪽이나 우즈벡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옛날 몽골 전사분들 있잖아요. 진짜 덩치 좋고 단단하고 힘 좋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2명보다 그 몽골 사람 1명이 일을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다 중국 분들 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몽골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우즈벡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인건비 상승으로 이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중국 분들 다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몽골 분들 돌아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올라간 인건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값도 올라갔지만 이제 자재값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인건비가 매년 오르잖아요. 사실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음식점도 다 인건비 오르죠. 올랐고, 맞아요. 진짜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는 네. 것 같습니다. 자재비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제 추가 공사비가 드는 건데, 떨어지게 되면은 뭐 환불 같은 거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그 올라간 거는 봤어도요,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당 공사
공사비 제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까지 23년도 4년째 보고 있는데요. 20년도 당시에는 평당 600, 700만 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되니까 7, 800에서 900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연도 되니까 거의 800, 900, 1000이 그냥 평균이 돼버렸고,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지금 1200. 미니멈이에요. 공사하면 1200까지도. 네, 맞아요. 이게 미니멈이고 매년 오릅니다. 매년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공사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단계는 뭔가요? 일단 공사라고 하면 그냥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땅을 파요. 토목공사가 있고요. 땅을 다 파게 되죠. 땅을 다 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골조공사라고 해서 철근이랑 목수랑 전기랑 통신, 소방 이것들이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하 1층 치고 올라와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만들고요. 네, 이것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레미콘이 와서 타설을 해요. 시멘트를 다 부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목수분들이 또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다 거푸집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을 붙이겠죠.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작업이랑 이제 내부 이제 인테리어 설비, 내부 설비 작업을 하죠. 이제 설비 작업,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소방, 수도, 뭐 전기 공사를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막 들어가는 거죠. 뭐 계단 마감이라든지 공용 부위 마감, 그리고 기준층, 뭐 바닥 마감, 천장 마감, 조명, 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화장실 공사 들어가고 이런 건데, 이 전체적인 비용이 이제 면적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50평짜리 땅에다가 뭐 예를 들어 30평을 공사를 한다. 여기에 따르는 이제 그 연면적, 모든 공사비를 이제 연면적으로 그냥 나누는 거죠. 나눴을 때 이제 평당 얼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당 1000만 원이 뭐 예를 들어 150평이다 그럼 15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주차장 바닥도 연면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라스도 연면적에 들어가잖아요. 150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 20평 정도로 공사를 했어. 그럼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는 거야? 공짜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또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연면적 150평에 추가적으로 연면적 150평 15억 플러스 이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공사 범위에 이제 벗어난 테라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책정해서 들어가죠. 혹시 대표님 공병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기갑병입니다. 전차입니다. 전차. 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런 시공사와는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싸게 주는데, 터무니없이 싸게 주는데, 일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싸게 입찰 넣어서 공사를 유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으로 절대 건물이 완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싸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분들도 싸게 입찰을 해왔으니까 최대한 싼 업체들을 다 또 하청이거든요. 싼 하청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싼 건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싼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은 그 시공사를 계약할 때 그 시공사 업체가 이제 지어놓은 건물들, 그 건물들을 좀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맞아요. 저희도 여러 업체랑 이제 공사를 해보면 정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마감 상태가 다른 경우 맞아요.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돌아보시고 어떤 것들 지었는지, 경험과 또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본력도 봐야 되고요. 네, 네. 좀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선택을 맞아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남에서 빌딩 중개나 이런 분야에서 탑이시고 디벨로퍼 부분에서도 탑이신데, 그럼 차라리 시공사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 저희가 탑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탑은 네. 아니고요. 탑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달려가는 있습니다. 중. 네, 그리고 뭐 시공사 만드는 거는 최근에 제안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해보자고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저는 원초적으로 뭐 시공사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현재 본질 제 일이 완벽하게 프로젝트, 성공 프로젝트가 더 나오게 되면은 마음 편하게 이 일을 좀 이렇게 위임을 하고 이쪽에도 또 신경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의 일 이제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우선 저희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보시면서 그럴 것 같아. 아, 니네가 뭐 시공사 만들고 그러면은 니네 책임 잘 지잖아. 그러니까 너네하고 하고 싶어.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되게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뭐 부실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약간 이제 긴장이 되고 하는데, 사실 아직 꼬마 빌딩 시장에는 그런 거는 없기는 해서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막 방금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거는 진짜 100건 중에 한 건 일어날까 네. 말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이 건설 현장에 계신 수많은 관계자분들, 뭐 노동자분들 진짜 하루하루 진짜 추우면 추울 때, 뭐
뭐 더우면 더울 때, 비 오면 비 올 때, 눈 오면 눈 올 때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업에 계신 분들 정말 응원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방금 우리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이 뭐 진짜 그런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좋은 분들만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분들하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강남에 좋은 건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공사 업체를 차리시면 네. 이름은 뭘로 하실 건가요? 빌딩 시공 빌딩 시공생? 아유 그런 건 안 되고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나는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진영 건축. 진영 건축. 진영 건축. 네, 진영 건축 가겠습니다. 네, 빌딩 진영 건축. 네, 빌딩 빼고 생각 진영 끊으셨군요. 건축으로. 네.